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개사회를 맡은 동구의 복지환경 도시위원장 최훈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전문가 여러분의 노인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토론 참석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개회사, 축사, 단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초고령 사회의 노인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구의회를 대표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옥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 미추홀갑 당협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선홍 인천사회 조사연구원 원장님, 우리 공동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있기까지 후원해 주신 유석춘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사회문화예술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용섭 사단법인 새시대 노인의 인천 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권오준 기독교신문사 인천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구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에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외빈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제 발표와 토론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하시는 발제자입니다. 강철구 인천학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경희 동구 노인 일자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기가 좋으신데요. 다음은 토론자로 남승균 인천대학교 상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 복지환경 도시위원장 최훈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사를 해야 되는데요. 개회사는 이미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책자에 인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노인 정책 토론회를 제안을 했고 토론회가 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노인 정책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후 세대에 수많은 베이비붐으로 인해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역의 역할을 했고요. 또한 그분들이 시대가 지나고 하면서 이제 연세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인 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참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노인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동북아, 한국,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시작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 상태, 만불 정도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고령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베이비붐 세대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89년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많이 축적이 됐고,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수급을 받는 시대에 도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함께 심도 있는 오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그 기획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경청해 주시고요. 토론 시간과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욱 부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바람도 부는 일기 속에 각 경로당의 회장님, 회원님 참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의 의장 유옥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뜻깊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최은 동구의 국제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귀한 걸음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동구 지역에 대한 진단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최하는 토론회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로서 정책을 다변화하고 주거, 의료, 생계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어르신들의 높아져가는 복지 수요에 걸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노인 복지 정책을 위한 개선 및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동구의회에서도 지역 내 복지 서비스지를 개선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찬진 정장님께서 구민과 늘 함께 하시는데 큰 현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늦게라도 오시면 어르신과 토론자 발제자님께 인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 미졸갑 당협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최훈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유욱 부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돈 국민의힘 동굴리처각 방역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심재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90대신 그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영어회화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이제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니까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옮기기엔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분 말씀이셨습니다. 90대신 분이 60대 정년퇴직을 하고서 뭐 이제 친구들하고 좀 놀다 보면 저 세상 가겠지라고 했는데 70이 돼서도 안 가더라. 그래서 이제는 또 좀 가겠지 그랬는데 10년이 지나서 80이 됐는데도 또 안 가고 또 이제는 가겠지 라고 했는데 90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몸이 활발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생이 옛날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저도 그랬습니다만 자라날 때 이렇게 인생 스케줄 우리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유옥본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초구령이십니까? 아니시죠? 앞으로 제 생각에 우리 유옥본 의장님이요 10년 이상 15년 정도는 사회에서 동부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러실 거죠, 그죠? 네. 우리 다들 그러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초구령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대비 우리 이제 노령이 되기 전 단계의 우리들 세대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같은 것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가 참 어렵잖아. 여러 가지 지역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직장 다니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정년퇴직한 이후에 부업으로 이런저런 경제활동도 하시면서 또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도 이 지역이 나아갈 방향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하게 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초구령 사회가 단지 어르신들이라고 이제 고령에 들어주신 분들을 코칭하고 모시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좋은 동굴을 만들어갈 것인지 같이 의논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저보다 인생 경험이 좀 더 풍부하신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동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되십시오. 네, 우리 신재돈 위원장님께서 항상 어르신들께 지금보다 앞으로 50년은 더 사실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은 제게 축하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게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장님, 김호일 회장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저가 오후 2시에 천안에 개최되는 대한노인회 전국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연수에 특강하러 천안에 내려가는 중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트.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 드림 이렇게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을 하고 발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 반 안에 무조건 끝냅니다. 네, 사진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네. 서로 얼굴 안 가리게끔만 들어주세요. 너무 높지 않게. 화이팅! 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 한 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김진서 부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학연구원 강철구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연구원의 강철구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초중고 학창시절 다 인천에서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원래는 부평구에 좀 살다가 최근에 7월 말에 이제 동구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에 대해서는 아직 부평에 오래 살다 보니 잘 모르지만 인천학연구원이 이제 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이제 퇴근할 때 걸어가면서 이제 이 동구에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도 좀 보면서 그 동구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계속 심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동구 일반 현황 및 고령화 진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기 이제 동구 고령 친화 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 세 번째는 이제 2기 동구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동구의 일반 현황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동구는 이제 11개 행 정도, 그다음에 7개 법 정도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면적은 인천시에서 가장 작은 이제 7.19 제곱킬로미터로서 이제 전체 면적의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기준 인천 전체 인구 중에서 동구의 인구 비중은 1.9%인데요. 58,000명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동구의 어떤 그 인구 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자료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네 번째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8,1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인천광역시 내 이제 지하택지를 비중을 살펴보면은 인구 대비, 그 다음 면적 대비를 봤을 때는 5.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표 1번은 이제 인구 및 비중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표 2는 이제 지역 내 총 생산 비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면적 대비 이제 인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작은 면적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전체 인천광역시에서 차지하는 이제 지역 내 총 생산은 낮게는 나타나지만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구의 이제 일반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동구 내 이제 노인복지시설이 총 64개소가 있고요. 경도당 3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9개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은 총 90개소로서 이제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총 병상수는 동일한 반면에 총 병상수는 768개로 2019년 대비 좀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좀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동구 이제 여가 관련 문화시설을 보게 되면은 64개소로 2019년 대비 4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령화 진단에 대해서 좀 고령화에 대한 이제 진단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14,868명으로 25% 정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는 어르신 인구가 20%,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 이상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평균보다는 6.76%포인트가 높고 인천 평균보다는 9.14%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송림 2동으로 나타나고요.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송림 4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림 4동의 경우는 이제 고령사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령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의 이제 유년 부양비를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3년에 감소한 반면에 노년 부양비는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에 29.74명에서 23년에는 이제 37.95명으로 8.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의 어떤 유년 부양비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서 2013년도에 감소한 반면에 노년 부양비는 동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2023년을 봤을 때는 송영 3동, 화수 2동, 화수 1, 화평동 순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주요 유구지표 및 고령화 관련 주요 유구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1기 저번 이제 3년간 했던 동구의 고령친화 도시를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동구라는 비전으로 이제 1기 사업이 수립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3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3개의 추진 전략, 8대 영역, 그 다음에 37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으면서요. 추진 부서는 15개 부서가 관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건강 및 지역 돌봄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측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점차 이제 초기에 이제 설정했던 그 사업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사소통 및 정보 영역 사업은 지난 3년간 동일하게 추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사회 참여 영역 사업에서는 이제 2023년도에 동구 지역 공사 지도원 운영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가와 사회활동 영역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운영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 대신에 어르신 건강 체조 교실 운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사업에서는 지난 3년간 큰 어떤 변화 없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과 이제 시설 영역 사업에서는 총 4개 사업 중에서 이제 2023년도에는 치매 노인 어린 실종 예방 서비스가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통 환경 및 편의성 영역 사업에서는 이제 인터넷 4개 산업 처음에 1기 조성에서 사업에서는 이제 4개 어떤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2023년도에 이제 동구 공영버스 운행이라든가 어르신 행복버스 운영은 이제 사업에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별 예산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3년 1기에서 3년 동안의 예산 규모는 점점 이제 증가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틀에서는 증가하였고 이제 2022년 다만 2022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이 3개년 추이로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던 부분은 이제 건강 및 지역 돌봄 사업인데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및 지역 돌봄 사업에서 이제 2023년 새롭게 사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이 이제 설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높아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살펴보게 되면 주거환경 형평성, 고용과 사회 참여, 여가 및 사회활동, 의사소통과 정보 영역은 매년 예산이 증가한 반면에 교통수단 편의성이라든가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은 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 고령 친화도시 전체 사업은 이제 IP를 분석해 본 결과 1순위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 및 건강 영역 3개, 그 다음에 여가 및 사회활동 영역 1개, 외부 공간과 건물 영역 1개, 주거 영역 1개 사업이고요. 2순위 사업으로는 이제 지역복지 및 건강 6개 영역, 그 다음 영역에 6개 사업, 일자리 및 시민 참여 영역은 1개,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2개, 외부 공간과 건물 영역 1개, 교통 영역 2개 사업으로 2순위 사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다음 3순위, 4순위도 이제 IP의 평점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른쪽 우측 상단이 이제 1사분면, 그 다음에 2, 3, 4분면인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거랑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사업들은 이제 지속 이제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사업은 이제 좀 더 확장돼서 1사분면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 방향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있는 사업도 이제 가장 이상적인 1사분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어떤 그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도 및 개선 필요도를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 안에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그림의 도표의 내용을 이제 다시 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7분과 이제 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건강 및 지역돌봄 영역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수요자 인원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의사소통과 정보 측면에서는 모바일 접근성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고용과 이제 사회 참여 그 영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도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가 및 사회활동에서는 이제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과 이제 다양한 노인 세대 욕구를 반영한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이제 노인 인권 지킴이 개선 필요,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이용 관련 이제 사항 점검이 필요하고요. 외부 환경과 시설에서는 이제 녹색도시 조성 사업 및 주인 참여의 어떤 필요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편의성의 경우에는 이제 불법 시설물 단속이라든가 이동 편의성을 제고해야 되고 이제 에너지 낭비 없는 이제 버스 승강장 환경 설계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환경 안전성인데요. 이제 마을주택관리소 전문가 배치 및 이제 홍보를 추가로 활용해서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FGI 조사한 결과도 이제 이 아래 8가지 영역을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뭐 복지 및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이용 시설이 부족으로 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좀 확대 어르신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도진 소식기를 통해서 좀 더 정보를 접할 수는 있지만 신청일자라든가 신청일자가 지나는데 어떤 정보의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등의 이제 정보화기 관련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모바일 어떤 사용에 대한 어떤 수요 욕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형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등 이제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여자분들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가 및 사회 활동 경우에는 이제 남성 어르신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어떤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다도 확장되었으면 하는 소망하는 바람들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어르신 경우에는 이제 여러 차별 등의 우려로 이제 경도당하는 좀 꺼리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규칙한 버스 배차 시간으로 인해서 이동 시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IPA 조사 결과라든가 대파의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동구의 특성을 좀 추출해 보자면은 동구는 이제 고령화도 현재 지금 빠른 상태이고 고령인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따라서 고령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동구에서 이제 먼저 선거 과제로서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활동적 노화 관점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제약 없이 평등한 사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구의 고령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노인복지 인프라 및 복지 체계 기반은 비교적 이제 다양성이 좀 부족한 상태지만 그리고 어르신들 포함한 동구민들의 건강과 지역사 연계 측면에서 수요자와 선택권 참여 보장의 어떤 제약을 좀 의미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기 사업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 어떤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어떤 좋은 사업도 있는 반면에 약간의 좀 이제 불편함의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어떤 일개 사업이 잘 이행되어서
크게 봤을 때는 어떤 그 일기 조성 사업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일기 추진 과정에서 검증한 미지점을 좀 점검해서 아까 이제 IPA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하거나 지속 보장하는 사업을 개선함을 통해서 좀 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또 진행 방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때문에 이제 2기부터는 이제 조성계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1기 사업을 좀 되돌아보고 검토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도 있고 개선점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2기 사업을 이제 구성한다면 좀 더 이제 훨씬 더 개선되는 방향,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PA 분석을 통해서 1기 사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6개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복지 건강 영역에서는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사업, 그다음에 대상 소지 무료 접종 사업, 고다공증 무료 검사 때 노인 여자 복지 시설 등 6개 사업이 이제 좀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추진이 좀 필요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에서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에 있는 그 26개 사업이 이제 좀 더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사업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기 사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6개의 영역별 이제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선 방안을 고려할 사업이 총 5개 사업으로서 이제 2, 4분면에 위치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총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든가 누인 불소 도포 스캐닝 사업, 이제 카카오톡을 활용한 구인구직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스마트 미용실 조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조직 조성 등이 이제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이제 2기 때 잘 추진된다면은 1기 때보다 좀 더 이제 풍요로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풍요로운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중앙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은 항상 이제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서 미처 이제 그 지자체 영역에서 봤을 때 이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중앙 정부 정책 사업에서는 이제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기 고령친화 조정 사업에서 좀 더 이제 동구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이 동구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이 조성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철구 연구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천 동구 고령화 진단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였는데요.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인천 동구의 고령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PPT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PPT 하다 보면은 글씨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고령사회 토론회 할 때는 글씨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거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다음은 동구 노인 일자리 센터 임정희 센터장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정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우리 동구에 관련된 이 노년과 관련된 고령화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은 앞에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노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4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신가요? 4가지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노인이 되게 되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병고, 그리고 빈고, 무의고, 이제 고독고 이렇게 우리 4고가 있다고 합니다. 병고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많이 아파지죠. 그리고 빈고는 내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제서부터 더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사실 굉장히 나라로부터 표창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세대이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이 선배님들은 모두가 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 부흥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바카스 박스를 절절절절 끌고 다니면서 자동차 산업을 읽었어요. 그죠? 그리고 고무신을 꺾어서 세수대에 담그면서 뭐 했어요? 조선 산업을 읽은 분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부모를 복양하는 세대였고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자녀로부터 내가 봉양받고 계십니까? 아직은 살아계신 부모에 대해서 내가 부양하는 저희는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우리가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돼서 경제력을 저희가 보충해 드리는 이 역할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를 다 커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사고와 관련돼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병고. 매일 정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아팠던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던 것들이 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무슨 말씀 하세요? 의료보험 수가가 어르신들이 일을 함으로써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이제 경제도 우리가 일주일에 2번, 3번 일하시면 올해 이제 2024년부터 이제 비용이 조금 이제 더 드릴 수가 있게 이제 국가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5번 나와서 3시간씩 일을 하시게 되면 75만 원 정도. 거기다가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내가 집으로 의료보험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내는 의료보험까지가 줄어드는 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90만 원이 넘는 돈을 이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일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 수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 용돈 30만 원, 9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다달이 주는 자식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게 효자 자식분들 요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동노일에서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업을 상실해서 이제 무료함을 갖는 이제 무이고도 이제 해소를 해드려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라는 카페에 또 개로만족이라는 강아지 간식을 만드는 그 부분에서는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셰프라는 이름으로 직업이 생겨서 명함이 생기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또 고독고와 관련돼서는 일을 하러 나오셔서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시는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고독으로 인한 우울감도 해소해드릴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이제 동구노일이 2016년에 저희가 이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부터 이 동구노인력개발센터가 개소식 및 발대식을 했고, 2017년, 2018년 앞에 배부해드린 책자에 이 내용이 다 실려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굉장히 다 열심히 우리가 이 동노일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던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9년도는 이렇게 이제 이거 뭐가 들은 걸까요?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연역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동구 노인 인력 개발 센터는 2022년 이제 작년이죠. 근거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점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실배 택배 신규 대리점 업무 협약, 저희가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은 수요처.
저희 어르신들을 파견할 수 있는 수요처를 저희가 발로 뛰어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듯 뭐 이제 대학과의 산업주의 이제 위탁교육 상호협력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취임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구 노일에서는 역사적 이제 뭐 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간에 우리가 장려상 수상은 이제 2번씩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2023년에는 전국에서 9군데만 수상할 수 있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까지 참 열심으로 달려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올해 들어서는 얼마 전에 인천 백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을 이제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상 받은 그 이야기서부터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문화 체험 같은 것도 우리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문화 체험에도 양질의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르신들이 특별히 지금은 이제 애완견이라 그러죠. 내 우울감을 감수하기 위해서 요즘은 식물이라든가 견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로 만족, 강아지와 노인이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이 개로 만족 상품 이런 것들 때문에 인천광역시 수의사협회하고도 MOU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런 MOU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두 발로 뛰고 진짜 찾아다니면서 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역할들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연덕을 참여 현황입니다. 지금 2016년에는 672명, 17년에는 883명, 2018년에는 1820명, 2019년에는 2407명 이렇게 이제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1842명, 21년에는 2151명, 2022년에는 2142명, 2023년에는 2056명이 올해 함께 저희와 이제 일을 했고요. 2024년에는 300자리가 현재 늘어날 이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성과는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이제 동구 지자체 상도 이제 수상을 했고 또 여러 가지 18년, 19년, 20년, 21년 그리고 22년 아주 모범적이게 저희 동구가 상을 받는다라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구는 지자체 중에서 인천시 최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르신 인구수는 최고를 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수상을 하는 것과 저희가 수상을 하는 것은 저희는 대단한 노력을 기하고 실적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니어 카페는 우리가 말하는 시장형 사업단이에요. 사업단 자체가 공공형이라는 사업단이 있고 두 번째로 사회 서비스형이라는 사업단이 있고 세 번째가 시장형이라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제 이익금, 수익금을 가지고 급여를 가져가실 수 있는 체제인 거죠. 그래서 그 물품 이제 판매 대금에 대한 이 매출이 매년 이렇게 추이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하고 SNS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또한 맛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따가 만약 저한테 이제 주문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카탈로그도 좀 이제 갖고 오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정성을 듬뿍 담아서 진짜 방부제 1도 없는 이 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동그라미 카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처가 계속 이제 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는 특정한 테마가 있는 날들, 이런 날들에는 이렇게 이제 상품을 이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방문점이 있고 송림체육관점이 있고 그리고 삼호동점이 있고 괴이부리 마을점 4곳이 있으며 우리가 제품 제조는 대부분들이 방문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5,000원만 들고 이 카페를 방문을 하게 되면 커피 플러스 저희가 만드는 호두파이서부터 많은 다과 몇 가지를 구입해서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로 만족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 협약을 통한 반려동물의 시장용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다. 그래서 개로 만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와 어르신 둘 다 만족하는 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천연 식자재를 이제 가지고 강아지들에게 불이 없이 만드는 이제 제품 이제 오븐에다 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상치 않은 이 펫푸드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펫푸드 플러스 요즘 이제 뭘 만드냐면 이 품종에 따른 강아지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추가가 됐고 또 폐 옷을 사용해서 강아지 이제 옷도 저희들이 특정 이제 옷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백방으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연구 노력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작업장 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에는 3, 4, 5 어르신들이 한 10명이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제품을 이제 만드시고 그 제품에서 개당 얼마씩의 이제 비용을 가져가시면서 지자체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벌이가 되신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다면 향후 동부도인 인력개발센터가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에서 궁금증도 좀 많으시잖아요. 사실 저는 이곳에 이제 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저는 박사학위 자체의 논문 제목이 중년 남성의 은퇴 이후 심리 경험과 새로운 사회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를 현실 치료로 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심재동 위원장님께서 지금 가셨는데 90세 어르신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듯이 저는 노인을 위한 대학 배워야 산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역 대학과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학 협력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결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그래서 사례적으로 제가 하나의 이 제안을 드린다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에폼이라는 이 시민 대학이 있습니다. 이 시민 대학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훗날 사회의 필수 인력이 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선진 나라에서는 여러 이제 이 배움에 대한 노인이어서 내가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갈 건데 내가 뭘 배워 이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배워야 사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후배 시민들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역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노일은 정직원 8명의 전담 선생님이 나머지 이제 차지하고 총 25명의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가 300자리가 넘어 나니까 직원이 이제 올해 충원이 4명이 더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우리 어르신들 좀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이 다른 개인 건물에 임대를 해서 있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어떤 이런 어르신들이 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들이 없잖아요. 있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상에 늘리고 직원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됨으로써 더 많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동구 지자체와 동구 의회 측면에서는 그래도 동노일은 동구청 지경의 제1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예를 들면 지금 뭐 VR 센터가 12월이면 뭐 저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직영적인 건물이 하나 있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제 왕림하실 수 있는 체제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회복지 직렬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왜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어 이제 좀 새겨서 친할만한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바뀌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전담 선생님들은 정규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쓰기 때문에 최장 길어야 2년밖에 그분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8명 교체를 해야 돼요. 저희로서는 충분히 일을 다 가르쳐 놓고 이제 호흡이 맞아서 열심히 일을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인력을 또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이제 폐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공무원들과 똑같이 이 계약직 이제 직원들을 우리가 이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조금 전환해 주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과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정책을 펼쳐 나가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구만의 차별화된 이제 이 정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개발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직원 한 명에 대한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를 해준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점수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보통 국비, 시비, 지자체에서 매치 펀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니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개발적인 면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제주도로 이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저희보다 사업수도 많고 대상이라는 영예도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로만 고령 친화도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일센터는 앞으로 이 수준에서 계속 그냥 수평으로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노인 일자리 센터라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동구에 걸맞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 지자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서 동구만의 특별한 어떤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정희 센터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구 일자리 센터의 현황과 홍보의 말씀 아니 임정희 센터장님의 작심 발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인천 동구 일자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그 주제 발표인데요. 어쨌든 동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이고 또 동구에서 6만밖에 안 되는 인구의 도시에서 2,500명, 우리 동구 일자리 센터만 2,500명입니다. 그리고 동구 문화센터에서도 약 한 50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3,0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운영되는 그 인력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쪽 면으로 제가 들으면서도 노인 일자리 센터에 대한 홍보하고 좀 현황에 대한 거가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또 동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또 잘 듣고 이 그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또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 원래는 이제 테이블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토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바로 토론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로는 인천대학교 남승균 상임연구위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의 지역동행 플랫폼 연구소라는 곳에 상임연구원 남승균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토론에 앞서 지역동행 플랫폼은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그 가교육을 하고 같이 뭐 공동연구 이런 것을 같이 하고자 대학이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연구소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정희 센터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혹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필요하면 저희 대학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대학의 연구자들과 같이 매칭시켜드리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발표 관련된 같은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성 15세 이상 가는 최고점에 달했고요. 그다음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양인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총 부양비가 최저점으로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간격이 바로 노인들을 부양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2026년까지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부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당연한 뭐가 필요하죠?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었던 거고요. 자, 다음 아까 이제 강충구 박사가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유엔이 정한 어떤 세계적인 기준입니다. 즉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고, 그다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아까 25.04%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아마 동물은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이제 그 강충구 박사 자료 보니까 주산수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좀 다른 측면인데요. 동구에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 있나요? 네, 주산수가 없다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산부인과 없다는 것은 오히려 노인 인구는 많은데 태어나야 될 아이를 케어할 만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뭐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좀 심각한 어떤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동구에서 현실을 자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소멸 위험 지수 보면 여기 보면 알다시피 소멸을 이제 이렇게 전체 65세 고령 인구 대비 29세 39세 인구 요걸 나누면 지수가 나오는데 그 지수가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동구청 인구 현황을 보니까 딱 0.86으로 납니다. 물론 여기 1에 가깝지만 소멸주의 지역이 동구라는 거죠. 저 흔히 말해서 가임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동구에 적게 산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강충구 박사의 어떤 현황 아주 탄탄하게 준비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좀 빠진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밝힌 거는 동구의 노인 정책이 노인들만 위한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뒤쪽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충구 박사의 전 그 발표를 보면 건강 및 돌봄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골다공 문제, 임플란트, 불소독, 복강관리, 방문건강관리, AHOT, 기반건강관리. 즉 주로 노인분들에게 뭐죠? 인프라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건강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환경 시설을 보면 하남 골목길, 치매노인이 뭐냐면 노인들이 통행의 보행의 문제인데 제가 뭐 동구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왔다 갈 때마다 동구에 차량을 가다 보면 길이 계단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어떤 통행을 갖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그 강충구 박사의 발표를 좀 끝내고 임정희 그 센터장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해서 뭐 따로 그게 삶을 수가 없는데 제가 임정희 그 센터장에서 보면 카페 게이트인가 반려동물 사업이 중심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저 욕을 받습니다.
저는 노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금까지 임정희 센터장이 하는 사업들 다 좋습니다. 그거 가시면 되고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영역을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이 저는 문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을 보면 뒤쪽에 좀 사례를 소개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위기론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근데 아니라는 건 최근에 생산지 가족 시대를 기반으로 장수가 축복인 사회, 고령 친화 도시를 패러다임에 지나는 시내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흔히 와서 이 사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이미 아마 우리보다 한 10년, 15년 전에 왔었고 지금 고령화 축소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야에서 시니어대 일자리가 뭐가 되냐. 그럼 지금까지 아까 임정희 센터장이 한 것처럼 지금 산업 여건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또 일자리를 위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 라는 점에서는 이제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풍부히 쌓았던 지식들을 활용하는 일들로 좀 승화시켜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 쪽으로 봤고요.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 문화예술 일자리 경우 수직 분야는 세대 간의 통합, 환경, 다양한 분야에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기반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인천에서 저기 접니다. 인천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패션 강좌를 했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이 시니어 분들이 이런 패션쇼를 합니다. 와,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디 교향악단이랑 같이 이런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그분들의 자부심이 얼마나냐면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의상을 입고 워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나이를 드시고 시니어가 돼서 자부심이 있는 어떤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 시대 요구에 맞는 일자리 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고요. 대안으로 인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구가 좀 필요하겠다. 종합적으로. 이제 센터장님이 아마 가장 좋아하시는 이야기가 같기도 한데 뭔가 아까 사랑이라는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그런 어떤 기구가 필요해서 정말 노인들에게 노인 진화형 일자리가 뭔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모범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의 평생교육, 아까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인분들이 자기 하고 싶은 교육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수가 아닙니다. 심의교육, 글쓰기, 북글씨, 바둑, 이 다양한 분야에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활동과 연계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밑에 썼는데 이게 동구가 여성친화도시 맞죠? 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하나로 집중돼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거랑 연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 고령친화도시만 하게 되면 이 생태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깨질 수 있으니까 아동친화, 여성친화도시가 함께 좀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노인 고령친화도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세 개의 부서가 같이 모여서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서로가 가는 방법도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인지역 관련된 시장형 사업도 아까 이야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취미 활동 영역의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를 해서 이제 동교도 그 사회기업 센터가 해달라고 했는데요. 좀 같이 해서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도 받고 관의 지원도 받지만 일정도 자기들도 부담하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부담하면서 같이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기업을 만들어갖고 동구에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콘텐츠 일자리는 뭐냐면 문화 콘텐츠 일자리는 아까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연기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저는 인천 광역시 전체로 보면 정말 대한노인회 같은 네트워크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뭐 메시지도 보냈지만 인천의 전체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부마시 하듯이 공연도 보고 그 공연에 티켓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는 같이 함께 이런 어떤 문화 친화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는 동구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질적분 사업 확대는 향유하고 즐기면서 이제 지금까지 일을 했다면 내가 지금부터 일하는 거는 향유하고 즐기면서 늙어가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여기까지 토론을 끝내도 되는데 제가 몇 가지 그냥 사례만 봐요. 이거는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진흥, 국악진흥으로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의 사업으로 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뭐 동화 구연 같은 거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시니어 클럽은 홍보기사, 지금 노인들이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관에 도움도 받고 했던 사례입니다. 그다음 제주도 시니어 클럽은 아까도 이제 여기 동구에서 그 정원사 이야기 하셨는데 비슷하게, 예, 뭐죠? 원예 시골들 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체험하고 실제로 만들고 같이 지원해주고 하면서 관에 도움도 받고 수입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뭐 집에서 보면 다 화분을 키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여기에서 연계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청 같은 아까 제가 이렇게 정말 열정 있는 끼가 많은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악단을 만들고 그걸 공연하게 되면 제가 아까 인천대학교 공연할 때 갔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그 어르신들 몇 명이 공연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알아보니까 식구들이 다 오게 다 왔어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워킹 한다 그러니까 다 와갖고 막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서 막 박수치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공연할 때 그 끼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도 아마 잠재해 있는 본인들 끼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발휘하는 극단이라든가 저는 꼭 극단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으로 좀 발현시켜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일본에서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인재센터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자리 나갑니다. 흔히 말해서 인재센터가 그런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어떤 사례고요. 다음은 시니어들이 선생님 여러분들이 아마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바둑가루 이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치매 예방 겸해서 바둑가루 이런 것들을 서로 흔히 말해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가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역할을 했던 것들을 가르치는 서로 뭐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사업을 제안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승구 상임연구위원님 다양한 그 동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제안 같은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저 귀가 번쩍 뜨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 김종호 의원님 아직까지 남아 계시는데요. 힘을 합쳐서 이러한 일자리 함께 만들어가면은 동구 노인 인력 이 동구 일자리 센터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다 좋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남승규 상임연구위원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윤희 원장님의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잘 들리시죠? 그 일반적인 토론의 형태가 사실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PT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철구 박사나 임정희 센터장님, 뭐 남승준 박사님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인천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왜 토론회에 저를 불렀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뭐 고령 친화 도시,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관련된 농협을 아마 저희가 인간 연구소 중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동구청을 봤을 때, 동구 어르신들을 봤을 때. 아까 그 노년 부양비가 막 커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부양비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몇 명 부양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강철구 박사 그 발표문을 봤을 때 약 38명 정도로 나타나요. 노인 부양비가.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약 76명을 부양하고 있는 데가 인천 동구라는 의미거든요.
아까 그 남 박사님이 띄어서 보여주셨던 자료가 있을 거예요. 부양비가 확 커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인천 동구는 약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이 현재 동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고 아까 노령화 지수를 봤더니 물론 뭐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그 노령화 지수가 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이가 100명 있을 때 노인이 1100명 정도 있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아까 그리고 남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인구 소멸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지수가 그 지수예요. 젊은 층이 없고 노인이 많은 지역. 이 고령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동네는 아이도 살기 좋고 여성도 살기 좋고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해서 지방이 소멸하게 되면은 정말로 어르신만 친화 도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구는 이 어르신 친화, 이거 고령 친화를 준비하실 때 노인복지 정책에만 포커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제목이 오늘 초고령 사회의 노인 정책이에요. 지금 정책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제가 좀 따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강철구 박사 그 발제문을 봤더니 고령 친화 도시 3개년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보시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 비율이. 나쁘게 제가 비판적으로 볼게요. 시각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건하고 복지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동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정해줍니다. 그럼 그 사업을 국가가 몇 프로, 인천광역시가 몇 프로, 동구청이 몇 프로를 내게 되어 있어요. 매칭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매칭 사업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말이고요. 동구청 자체 사업이 작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될 거고, 임정희 센터장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는 100% 동의를 해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외로움도 달랠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빈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시작이에요. 일자리가 시작인데 그 일자리를 관련해서도 아까 그 남 박사님이 다양한 사례를 드렸지만 아마 저희가 인천 동구청에 드렸던 해외 사례들을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저희 8대0에 관련된 사례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인천 동구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우리 동구청 사업 보면은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은 1번 장애인, 2번 노인, 3번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 정보 격차가 가장 심한 계층이 어딜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동구청 어르신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장애인이 1등이라고 아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 동구청은 벌써 와이파이 사업 같은 걸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예요. 동구청에 잘한다, 동구구에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이 사고로 인한 사망률 2등이 낙상사고예요. 낙상사고인데 우리 아마 동구청에서는 아마 최훈 의원님도 그 얘기를 하셔준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다못해 우리 구에서 들어가 있는 보험까지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차가 1.5cm가 어르신들이 넘어질 수가 있는 수준인데 그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굉장히 날카로운 거잖아요. 보험상으로 한 3.5cm 정도 그 단차가 있어야지만 보험을 받죠. 근데 어르신들은 1cm, 1.5cm가 돼도 넘어지시는데 그런 것들도 아마 동구청에서 동구의회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저희가 뭐 서울, 경기, 그다음에 뭐 강원도 다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라든지 노인 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걸 하고 있지만 동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동구를 한 번씩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좀 교통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종로도 그래요. 서울에 있는 종로도 골목길이 너무 좁고 경사가 져서 버스가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노선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 좀 특이한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 물론 공공재정지출 모델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어르신들 일자리로 매칭을 시킨다든지 사회적 경제처럼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를 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시범적으로 마을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거리에 일반적인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2대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돌리고 있어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단거리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당연히 조례로 가능하다라고 좀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령층화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일자리고, 그렇죠? 건강과 일자리고, 그 다음이 건강과 지역사회 돌봄인데 두 번째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일본 모델을 따오기는 했는데 되게 애매해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모델들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중심이 보건소 모델입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박능호 장관 때 들어왔는데 모델 자체가 복지정책과 모델로 설계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장교양 등급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복지와 보건, 의료, 요양, 주거, 생활 지원을 연계시켜서 다시 좀 연계시켜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구청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도 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사례들이라든지 사회적 경제하고 묶는 방법들, 그리고 저는 가장 지속 가능하려면 PPP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민간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 말씀만 하고 이 아이디어 정도만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기업체들, 대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시키는 게 어려워요.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떠야 되거든요, 비율을. 우리 동구도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 기업들. 거기 기업들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요. 장애인 고용 비율을 못 맞추겠으니 도저히 푸르메 재단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동구는 일자리 센터에 의뢰를 하면 되겠죠, 기업이. 그럼 출자 경력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지역에 농장을 만들어요. 농장에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요. 그럼 기업체에서는 이 출자금 지원 돈을 낸 걸 가지고 푸르메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채워야 되는 장애인 고용 할당을 거기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장을 여주시청에서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우리 동구청은 지역에 비산먼지 날리고 환경오염 만들어내는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장애인 채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죠. 너네 내봐라. 너네 장애인 고용 채용 메꿔줄게. 그걸로 어르신들 채용하면 되는 거죠. 발달 장애인 채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사업자처럼 매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을 가져가야만,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공의 재정 지출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에도 한계가 물론 존재를 합니다. 민간 부분의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이미 인구가 25%가 고령화되어 있는 동구가, 그 고령화 지수가 계속, 노년 부양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동구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좀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 오늘 대체도 그렇고요, 토론도 상당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훈희 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대개 기업들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이 항상 딜레마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애인 고용을 못해서 그 이행강제인가 과태료인가 뭐 이런 걸 물고 있는 실정들이거든요. 차라리. 네, 근데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훈희 원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구에 그 노인 인구 26%라는 그 부분을 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의 모습이 우리 동구에서 이미 지금 체험하고 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노인 정책에 대한 토론에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우리 국가 대교수의 네트워크 유석춘 우리 교수님 너무나 고맙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과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요. 네, 다음은 발제 내용이나 토론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발제도 좋고 토론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가 질의응답이 또 우리 토론회에서 꽂히잖아요.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분들 나와주시고 그리고 토론하신 토론자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의 꽃이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런 토론의 처음일 겁니다. 네, 먼저 우리 발제자분 또 토론자분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네.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조금 이 주최하는 걸 거들었는데 질문까지 참지 못하고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따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 발표 토론 내용이 워낙 그 재미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고 아직도 뭐 정년을 했지만 사회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해서 오늘 이 노인 복지 문제, 노인 이 정책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9분 나온 그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런 부분을 벌써 제가 기억이 한 20년 전부터 이제 사회학 분야에서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 돼도 일할 수 있는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한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75세, 85세까지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비율도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걸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자 중에 한 분이 일자리로 그걸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향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다 좋은 얘기인데 그 65세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산업사회적인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75세로 옮기거나 아예 그 기준을 없애가지고 실제로 65세라고 그러지만 공무원은 뭐 55세에 그만둬야 되고 또 뭐 어떤 회사에서는 60에 그만둬야 되고 65세라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인데 그런 구분을 아예 없애는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결국 정치로 관심이 집약이 되는데 30, 40대 여성들은 지금 속된 말로 개딸이라고 해서 엄청난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인구 구성으로 보면 앞으로 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은 노인당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개할아버지가 됐든지 뭐 뭔가 개딸에 못지않은 정치 세력화도 사실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인구 구성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집단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진보적이 되면.
그러면은 정치 지역에서 뭐 지금 기존의 어떤 뭐 민주당이나 국힘당 구도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프레임이 짜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건드리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당 만들자,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해서 원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무슨 지금 이준석이 만드는 정당보다 훨씬 더 쉽게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 어느 분이 답변하시면 답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하시고, 뭐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그냥. 저기 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대단히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멋진 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면서, 저는 아까 마지막 멘트가 사실 이제는 노인이 아닌 나이가 더 많은 분으로 여겨야 되는 이제 시대인데, 우리가 저는 이제 저희들 이제 센터장들의 모임이나 개발원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 인력 개발 센터라는 명칭 자체부터 좀 바꾸자. 우리가 65세가 노인이냐? 지금 시대적으로 노인의 어떤 지금 그래서 정년도 70세 뭐 이상으로 지금 뭐 이제 국회나 뭐 여러 이제 의견 개진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빠른 시일 안에 그게 개진이 돼서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고, 워낙 청년 실업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교수님 말씀이 진짜 한번 우리 교수님이 주축이 돼서 당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65세 이상으로. 네, 오늘 토론회에서 창당까지 지금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참고로 우리 동부에서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기간제 그 인력을 뽑는 데 있어서 연령 제한이 지금 현재는 돼 있거든요. 물론 65세, 66세부터 노인 일자리에 응모해서 하시면 되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기간제는 나이 제한이 뭐 60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총무과장님과 좀 얘기를 좀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동구는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노인 인구가 아니더라도 직전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령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아마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2050년이면 뭐 2047년이면 인구 소멸하는 도시가 70%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실버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도 필요하다는 느낌도 오늘 한번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지금 어느 분이라고 하기는 마지막 그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좀 좋은 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자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 동구 만석동의 오풍원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이 동구가 상당히 좀 관심이 있고 상당히 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생각을 하면은 너무 노인들이 노인의 입장에서만 모든 걸 좀 한다기보다는 세대를 좀 통합할 수 있고 세대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적인 걸 갖다가 우리 동구가 좀 앞장서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요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의 그 고생하고 수고했고 전문적인 어떤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아무리 젊은이들의 젊은 힘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인들의 그 노련한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인생을 또 먼저 산 선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최웅 의원님께서 좀 그렇게 하셨으니까 의회나 동구 차원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이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동구에는 인천에 뭐 대기업이 많이 있지만 3개나 이상 되는 그 대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아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듯이
그런 걸 사회적으로 좀 어떻게 좀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은 막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기업하고 조금 관계 없는 걸 갖다가 창출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의무 할당제가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노인센터 임정희 센터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동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가는 동구원이 올 수 있는 동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제 2기 우리 동구청의 제 2기 고령친화도시 모형에서 비전 체계에서 아마 저희가 3대 철학인가를 설계를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가 활동적 노화, 그러니까 액티브 에이징인 거죠. 그러니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사회적인 부양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생산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를 드셔서 아플 때 사회적으로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요양병원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동구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만났던 친구들, 이웃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동구의 두 번째 철학이다. 세 번째 철학이 세대 간 결속이에요. 그러니까 13세대, 23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SNS 이런 것들도 설명해드리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자라고 지금 동구가 아마 이 계획을 그렇게 가져가고 계실 거라서 아마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실지 모르더라도 이 세대 갈등 문제가 그래도 동구청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일자리 관련된 거는 좀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해요. 저희가 드렸던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구현이 된 모델을 한 2가지 정도 처음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모델은 약간 좀 다른 모델이고 하나는 주식회사 형태로 저희가 드렸던 모델입니다. 아마 의원님 아실 거예요. 서울의 성동구와 서울의 노원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본 모델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면 대부분 재정 지출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도 시장형 사업단을 제외하고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노원하고 성동에 드렸던 모델은 뭐냐면요, 성동과 노원에서 출자를 합니다. 한 3억에서 4억 정도 출자를 하고요. 보건복지구,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5억인가를 또 받아요, 기금을. 그럼 그거에다가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도 기부금을 넣습니다. 그럼 10억 이상이 모여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KB,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건물 한 층을 이상으로 임대를 합니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임대료가 안 나가고 일단 10억 정도의 돈이 모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중앙부처에서 내려다주는 급여가 너무 작다 보니 액수가 생활임금 수준을 한번 줘보자. 의료 사회보험이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자까지 가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가는 사업들이 어떤 거냐면요, 카페 같은 것도 기본적인 카페, 그 다음에 분식집 이런 만들어내는 것들 판매하는 것들 기본으로 깔고 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 사업들, 위탁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주는 거예요, 업무를. 그럼 어르신들이 예전에 한 30만 원 받던 것들을 거기서 나고 40만 원, 50만 원까지가 늘어납니다. 받는 급여액이 늘어나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것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주식회사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까지 나오냐면은 노원구를 보면 이래요. 임산부들, 노인분들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게 시범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택시를 타고 가는 뭘 하든 본인이 자가부 하는데 노원구는 이거를 이 주식회사에서 풀었어요. 지역에 있는 관내 법인택시하고 MOU를 맺습니다. 그럼 운유택시가 기본적으로 한 20-30%가 있거든요. 노는 택시들이. 그 택시를 이용을 해요. 상대적으로 젊은 어르신들이 운전을 한다든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르신들, 임산부 이런 사람들을 버스로 택시로 태워다 주는 거예요. 어차피 법인에서 놀고 있는 택시인데. 그럼 그걸로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장형 모델처럼 제품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기본이고, 공공 서비스를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하고 푸르메하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모델이에요, 사실. 기업체를 어떻게 더 끌어들일까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모델이거든요, 사실. 그 모델은 저희가 아직 그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저기 전라도에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사업 모델을. 거기는 금호 타이어가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기업의 이해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우리 동구청에 뭐 10억, 20억을 투자를 왜 할까요? 본인들이 환경오염을 시켜서? 그러니까 투자 유인이 약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다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돌아가려면 기업의 이해관계, 동구청의 이해관계, 어르신들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유인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자는 거예요. 기업체에게 그러니까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는 어르신 할당제가 아닌 장애인 할당제가 장애인 채용의 그 의무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장애인 그 채용 할당을 처리가 어려워요. 그럼 너네들이 이거를 동구청에 출자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기본적으로 풀릴 거고 너네 기업 이미지가 변화하게 될 거야 라는 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 동구청은 조금 그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는 조금 귀찮으실 수가 있지만 이 집행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재정 지출 없이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이 일자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이 같이 수익도 올리시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 농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지금 저희가, 이거는 비공개이긴 한데,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치유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유농장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형 모델이에요. 일반형 모델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 농장 가서 체험해보는 이런 모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특수형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하고 연계를 시키고, 발달장애인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받아야 되는 그 장기요양보험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 맞춤돌봄하고 연계를 시키는 모델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가능해요, 동구청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또 아까 우리 그 동구청의 그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아까 우리가 지수가 0.7 정도, 0.8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런 지역은 외부인들이 더 그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농장에 체험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우리 구청 분들 많이 빠지셔가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무서워요. 솔직히 제가 동구청을 와서 봤을 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25%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전국의 뭐 89개 인구 감소 위기 지역들, 그 다음에 관심 지역 19개 지역들을 다 분석하고 하고 있는 저희 연구기관, 연구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무섭습니다. 벌써 부양비가 50%인 지자체예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 또 옹진군 이런 데도 아니고 걱정이 정말 저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최훈 의원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단기 성과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의원님 정말 고생하시는 게 제가 알고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젊은 층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어르신들하고 싸움 날까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묘 같은데 청년들이 안 가요. 근데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요, 어르신들하고 싸움 난다는 거예요. 텃세이고. 우리 동구가 뭐 나중에 재물포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물포가가 되더라도 중심을 잡고 우리 동구가 중심이 돼서 재물포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동구에. 그러려면 당연히 뭐 인프라도 바꿔야 되고 지역 상권도 살아야 되고 부동산도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르신들과 청년 세대가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은희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칠까요? 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함께 해주시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동구 어르신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한 우리 동구가 선두적인 역할로 해법을 찾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해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 초고령사회 노인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주신 박선홍 지역사회 연구원장님 그리고 유석춘 국가대결 네트워크 분과위원장님 우리 이은희 원장님도 엄청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강철구 연구위원님 그리고 임정희 센터장님 그리고 행차를 이렇게 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승규 상임연구위원님 그리고 이은희 원장님 토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너 도와주는 하고.